영조 이야기. 뒤주 속의 비극.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도 있었고 어리석은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왕만큼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산 왕은 없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입니다. 영조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탕평책을 시행한 왕, 균역법을 만든 왕, 무려 83세까지 장수한 왕,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재위한 왕. 맞습니다. 영조는 분명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위대함 뒤에 숨어있던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영조가 태어난 곳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694년 조선의 궁궐 창덕궁. 당시 임금은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장희빈과 인연왕 후 그 치열한 사랑과 권력 다툼의 주인공.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후궁 전쟁이 펼쳐졌던 바로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종의 아들 중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무술이었습니다. 무술이. 혹시 무술이가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궁궐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을 깃고 궁녀들 뒷바라지를 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였습니다. 왕과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사람.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사람. 그런 여인이 바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긴 했지만 그 출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자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어머니는 무술이었다. 이 한마디가 영조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곧 자식의 신분이던 시대.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 해도 그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저 아이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래. 천한 핏줄이래. 어린 영조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왕자이면서도 왕자답지 못하다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영조는 왕이 된 뒤에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몹시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욕보이려는 신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신 콤플렉스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조에게는 또 다른 짐이 있었습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형을 죽였다는 의심.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왕은 그의 이복형 경종이었습니다. 경종은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장희빈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은 후 경종은 어머니 없이 불안한 왕자 시절을 보냈고 결국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종은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 당시 이름은 연인군이었는데 그가 왕세제, 즉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책봉됩니다. 이때 조정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노론과 소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고 소론은 경종을 지지하며 연인군을 경계했습니다. 소론에서 주장했습니다. 연인군과 노론 세력이 경종을 해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이민옥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론 세력은 대거 숙청되고 영조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개장과 생감을 먹은 뒤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때 소론 세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종에게 계장과 생감을 올린 것은 연인군이었다. 이복형을 독살한 것이다. 이 의혹은 영조가 왕이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진실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살이었는지 자연사였는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조 본인이 평생 그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수십 년이 지나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영조는 분노하고 울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형을 죽이지 않았다. 이 외침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죄책감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영조의 내면을 평생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 천안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출신 콤플렉스. 둘, 이복형을 독살했다는 평생의 의혹. 이 두 가지 짐을 짊어진 채 영조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1724년 그의 나이 31살. 영조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훌륭한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천안 출신이라는 시선들을 모두 업적으로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균역법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던 군역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법이었습니다. 탕평책도 시행했습니다. 노론, 소론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쓰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진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향하고 맙니다. 1735년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의 나이 42,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그 아이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조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2살 때 이미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3살에는 글을 읽었으며 10살이 되기도 전에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영조는 이 아들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 했습니다. 완벽한 세자, 흠없는 후계자, 그것이 영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글 읽기보다는 무술 훈련에 더 열정을 보였습니다. 유교적 예절과 학문에 매달리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체능 타입의 아이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왕세자에게,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왕세자는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몸에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공부는 안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있다면 영조는 실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은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자들은 어릴 때 독립된 공간에서 스승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세자를 너무 일찍, 너무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충분히 정을 나눌 시간도 없이 세자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도 영조는 칭찬보다 꾸짖음이 먼저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영조 앞에 불려나가면 2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학문을 묻는 시험 아니면 질책. 칭찬은 없었습니다. 격려는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공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자는 영조 앞에 불리면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각한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아이. 그 두려움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세자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의대증이라고 합니다. 옷에 대한 병적인 공포증, 그리고 더 심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세자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내관을 죽이고 나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사도세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이고 쌓인 공포, 억압, 고독.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뒤틀어 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훗날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바로 한중록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자는 타고난 천성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지나친 엄격함이 세자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직접 기록한 말입니다. 영조도 몰랐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보일 때마다 더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영조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조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왕인지, 자신이 진짜 왕의 자격이 있는지, 그 불안이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만은 완벽해야 한다. 내 아들만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영조 자신의 불안을 채워줄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수록 영조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1762년 이모년, 영조의 나이 69, 사도세자의 나이 28. 이해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궁궐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평양까지 몰래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영조에게 계속 고변을 올렸습니다. 세자가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1762년 윤호월 열세날,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 휘령전 앞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뒤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고 어두운 나무 궤짝입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주변 신하들도 왕비도 모두 엎드려 빌었습니다. 세자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뒤주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위에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뒤주를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두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살아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물을 달라는 소리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762년 윤오월 스무하루 날, 28살의 나이로 뒤주 속에서 영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생각할사 슬플도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입니다. 뒤늦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영조는 그 후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세자에 관한 기록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었는지 합리화였는지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왕이 됩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는 것을 10살의 눈으로 지켜본 아이. 그 아이가 자라나 조선의 왕이 됩니다.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 사도세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지은 것도, 그 가까이에 아버지의 묘를 옮긴 것도 모두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 3대에 걸친 이야기는 단순한 궁궐의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쌓인 불신과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52회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도 많이 만들었고 조선을 안정시키는데 분명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삶 속에, 그 빛나는 업적들 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 뒤주 앞에 선 아버지와 아들. 그것이 영조라는 사람의 진짜 초상화입니다. 위대함과 비극이, 사랑과 폭력이, 공포와 죄책감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먹먹하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몇백 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왕이 된 아들, 정조는 그 슬픔을 어떻게 나라를 위한 힘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비밀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